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요즘 핫한 의료 AI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로켓 헬스케어는 어제 당뇨발 AI 재생치료 임상 허가 획득 소식을 전했죠. 오늘도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입니다. 루닛은 곧 열리는 학회 참가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을 주축으로 이젠 의료 AI주도 돈 버는 기업이라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관련주 계속 우상향할까요? 네, 제약 바이오도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AI 쪽도 좋습니다. 그럼 바이오와 AI 두 개를 딱 결합시킨 게 바로 의료 AI잖아요. 의료 AI주가 최근에 로켓 헬스케어가 이렇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내외 변수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럴 때일수록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런 내러티브, 서사를 가지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또 의료 AI 쪽이 이제 그러한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빅 플레이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로켓 헬스케어가 예. 꾸준하게 지금쯤이면 조정이 나올 때도 됐는데 싶다가도 또다시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쪽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아직까지는 여기가 그 서사도 있고 아마 이게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영상 진단이나 이 AI라고 하는 것이 의료에 병합이 돼서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은 될 것 같은데 그게 언제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 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상장 기업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언론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툭 건드렸을 때 지금까지 올랐었던 공든탑이 순식간에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쪽이 이쪽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문제적 섹터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고민 많이 되는 문제적 섹터 의료 AI 쪽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좀 인상 깊은데 로켓 헬스케어가 그 중심에 있잖아요. 지금 차트를 봐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끊임없는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분봉으로 체크를 해봐도 여전히 이 고점 라인에서 잘 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그러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또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각각 세워야 될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급하게 하락하는 경우를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두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오늘 시장에서 특히 외인 투자자들이 소폭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몇몇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권까지 끌고 갔던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견인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시장의 먹거리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일수록 지금 잘 올랐던 종목 쪽으로 이 매기세가 더더군다나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로켓 헬스케어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다음 달에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동결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하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성장성에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오를 수 있는 바이오 관련주들은 의료 AI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조금 더 상승 탄력의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버리기에는 예. 하이 리스크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네. 그래도 쉽게 버리기는 아까운 종목이 될 테고요. 예. 신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내가 이 가격선 이탈하면 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아우, 전략 꼼꼼하게 딱 세워주셨는데요. 보유자는 일단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신규 진입자는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자, 좀 단호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뷰노나 루닉 같은 기존의 의료 AI 강자들은 사실 좀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눌려 있거든요. 그냥 로켓 헬스케어만의 독주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료 AI 쪽의 테마 상승 흐름을 이들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매기세가 한 종목으로 몰려있는 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히려 로켓 헬스케어가 시장에서 반락을 하게 됐었을 때 지금 말씀 주셨던 뭐 루닛이나 예. 뷰노나 또 여러 종목들 많죠. 이들 종목들이 또 상대적으로 반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권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또 상대적으로 갖고 있기도 해요. 다만 우리가 연말로 갈수록 연간 결산 또 실적 이런 것에 또 민감해지기 마련인데 루닉과 뷰노 같은 그 1세대 의료 AI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있어서 네.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셔서 약간 좀 그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편입은 하지만 손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나와봐야 되는 그런 종목 안에서의 트레이딩 정도.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로켓 헬스케어가 여기서는 단연 주인공이네요. 의료 AI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쇼핑 시즌입니다. 올겨울은 북극발 기습 한파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를 잘해야겠어요. 의류주가 생각나는데 관세 고비는 넘었다지만 불황과 고환율까지 실적 우려도 큽니다. 의류주 사도 될까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네, 말 그대로 대목이거든요. 지금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뭐 오늘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다. 저도 아까 전에 좀 이렇게 쇼핑하려고 보다가 왔는데, 그러면 의류주 쪽으로도 이러한 온기가 좀 돌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 대목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장애물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3분기 정말 잘 이겨냈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온도차가 심합니다. 네. 섬유업종 관련주들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이 한 5, 60여 개 정도 절대로 작지 않거든요. 맞네요. 그런데 언급됐던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게요. 언론에서도. 그 예. 정도로 시장에서 어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던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환율에 있어서도 고환율에서 아주 웃을 수만 있는 그런 상황은 네. 아니고요. 또 원자재 같은 경우에 면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옷을 만들 때 거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품목인데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여파에서 또 피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의류주라는 거를 가지고 나왔던 것은 불황형 소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사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황형 소비 패턴, 이 경제 상황이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그때 패스트 패션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네.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같고요. 3분기 실적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정말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네. 생각보다 그래도 선방하는 실적을 내놨던 기업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부 또 상향 조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세 고비부터 해서 말씀해주신 불황이나 고환율까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그래도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름 선방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류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5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있으니까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몇 가지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추릴 때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좀 두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 의류가 과연 어디에서 소비가 되는 것인가. 지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소비가 되는 의류를 판매를 하거나 제조를 하는 쪽은 아직까지도 어둡습니다. 뭐 LF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실적이 언제 돌아설지에 대한 확실한 그 모멘텀을 찾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외보다도 국내에서의 이 소비 심리가 훨씬 더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비교적 해답을 그래도 해외 쪽에서 찾아보고 이미 생산기지까지 해외에 구축을 해놨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 고환율 속에서도 좀 버티는 상황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하니까 그 판매 대금이 또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원자재에서 손해를 봤던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 기업들이 이번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놨었고 영업무역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용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FNF라든지 한세실업도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내서 증권가에서 또 목표가를 또 조정을 했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처를 보시고 좀 판단을 내려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좀 소비가 되고 있고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쪽들을 보자. 조금 전에 리스트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 리스트 안에 오늘의 토픽이 있을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한세실업과 FNF 중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저는 한세실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ODM 기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의 아주 대형마트 같은 데에 패스트 패션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을 해서 생산까지 맞춰서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많이 유통을 했었다가 지금 최근에는 소품종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매출처를 다각화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해외 생산 기지도 여러 군데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이 난관을 좀 극복을 해 나가는 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13,400원권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13,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하단은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최근에 여러 번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대가 12,500원 선인데 소폭 내려서 보더라도 12,400원 이탈하면 종가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방향성이 뚜렷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10% 상승 여력 14,9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미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 한세실업 목표 주가는 14,900원, 손절가는 12,4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AS 한 종목 받아볼 텐데요. 11월 12일에 말씀해 주셨던 네이버입니다. 오늘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이제 합병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지금 이야기들이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좀 하세요? 사실상 뭐 가시화됐다라고 여러 언론 쪽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새로운 또 성장 동력, 엔진을 다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점차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전에 이중 고점 영역이 27만 원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권까지 일단 회복되는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7만 원 선 위까지 회복하는 것을 보고 이후에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이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모처럼 강한 시장인데요.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더 자세한 전략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